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독일의 베토벤이나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영국의 들풀과 흙내음을 닮은 가장 인간적인 작곡가가 있습니다. 랄프 본 윌리엄스. 그는 20세기 영국 음악의 자존심을 세운 영국 국민주의 음악의 거장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음악이 휩쓸던 당시 클래식계에서 영국의 토속적인 색채를 가장 아름답게 부활시킨 인물이죠. 음악 교과서에 없어서 우리는 그를 잘 몰랐을 뿐 그의 멜로디는 정말 익숙하죠. 비행기 이착륙 때나 카페에서 무심코 들었거나 광고 음악으로도 자주 쓰여서 우리에겐 참 평화롭고 우아한 노래로 기억되곤 하니까요. 바로 영국의 국민 민요이자 클래식의 명곡인 푸른 옷소매 그린 슬리브즈입니다. 하지만 번님들, 그 청아한 가락 뒤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어마무시한 사람, 냄새와 역사의 비극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오늘은 겉으로 보이는 우아함 속에 감춰진 때로는 찌질하고 때로는 서늘한 진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생의 평범한 진리를 이 아름다운 환상곡을 통해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1. 랄프 본 윌리엄스는 누구? 발로 뛴 음악 수집가 민요의 부활. 그는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작곡가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시골 구석구석을 직접 돌아다니며 노인들이 흥얼거리는 사라져가는 전래 민요들을 채집했습니다. 진정한 영국 음악은 영국의 흙냄새가 나는 민요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푸른 옷소매 환상곡도 그렇게 수집하고 연구한 민요 정신이 꽃피운 결과물입니다. 전쟁을 겪은 휴머니스트. 그는 40세가 넘은 늦은 나이에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구급차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했는데 이 경험은 그의 음악에 깊은 인류애와 평화에 대한 갈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음악이 단순히 화려하지 않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명상적인 힘을 갖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가교. 그는 옛날 음악 투더 왕조 시대의 교회, 음악 등의 고전적인 품격과 현대적인 오케스트라의 풍성함을 아주 절묘하게 섞었습니다. 대표곡인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나 종달새는 비상하고 같은 곡을 들어보면 마치 영국의 안개 낀 전원을 걷는 듯한 신비롭고 숭고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푸른 옷소매 환상곡이란 우리가 흔히 듣는 오케스트라 버전은 영국의 작곡가 랄프 본 윌리엄스가 1934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이 곡은 원래 그가 만든 오페라 사랑에 빠진 존 경서 잔인 러브의 간주곡으로 쓰였던 그것을 나중에 독립적인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것입니다. 하프와 현악기들이 자아내는 몽환적이고 전원적인 분위기가 일품이죠. 영국의 민요인 그린 슬리브즈 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영국인의 정서와 고전적인 품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영국 국민주의 음악의 정수로 평가받습니다. 작곡자의 의도와 가사 소동의 이유. 작곡가 본 윌리엄스가 이 곡을 쓴 의도는 영국의 정신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라져가는 영국의 옛 민요들을 수집하고 이를 클래식에 녹여내어 독일이나 이탈리아 음악과는 다른 영국만의 우아한 색채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본 윌리엄스의 환상곡 자체는 가사가 없는 기악곡입니다. 하지만 이 곡의 바탕이 된 원래의 민요 그린 슬리브즈에는 아주 구체적인 가사가 붙어 있습니다. 환상곡은 그 유명한 민요 선율을 빌려와서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그 멜로디를 들으면 민요 가사의 내용을 아는 영국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민요의 가사 내용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사 때문에 소동? 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멜로디의 우아함과 가사의 세속성 사이의 반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 캐럴 중 저들밖에 한밤중에 오 차일드 이즈 디스 라는 제목의 찬송가이자 캐럴로도 이 멜로디로 널리 불립니다. 이렇게 음악은 성스럽기까지 한데 가사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비단 양말에 금 벨트까지 사줬는데 나를 차버리다니 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남자의 원망을 담고 있습니다. 3.
민요 가사 속 초록색 소매의 발칙한 의미. 민요라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 보니 민요 그린슬리브의 가장 충격적인 설은 당시 초록색 소매가 매춘부를 상징했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에서 초록색 소매 또는 옷는 야외 풀밭에서 남녀가 사랑을 나누다 옷에 풀독 풀물이 든 것을 암시했다고 해요. 즉, 민요의 가사 속에 나를 차갑게 버린 그녀가 사실은 그런 일을 하는 여성이었거나 혹은 반대로 화자가 그녀를 그런 식으로 비하하며 원망하는 노래라는 해석이 있죠. 내가 너한테 돈도 쓰고 옷도 사줬는데 어떻게 나를 버려? 라는 식의 집착 섞인 가사거든요. 가사를 뜯어보면 이건 단순한 민요의 세레나데가 아니라 거의 영수증 청구서 수준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것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는 마음이 뚝뚝 묻어나는 16세기판 플렉스 리스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비단 드레스, 황금 벨트와 보석, 금실 가터가터즈, 하얀 비단 양말, 침대 옆 전속 악단, 산의 진미 대접 등으로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이 노래의 백미는 리스트 끝에 나오는 화자의 찌질한 한탄입니다. 내 인생과 땅 재산까지 다 걸고 내 사랑을 얻으려 했는데 I have both waged life and land, your love and good minus will for to have. 결국 이 노래는 나는 너를 위해 내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명품을 사주고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였는데 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를 차버렸구나. 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처절한 원망이 담긴 민요인 셈이죠. 4. 헨리 8세가 썼다는 전설. 더욱이 이 민요의 가사 내용이 헨리 8세가 앤 불린을 위해 썼다는 전설이 붙으면서 사랑 마이너스 집착 마이너스 처형이라는 살벌한 역사적 맥락이 더해졌습니다. 전설의 시작 초록색 옷의 여인 앤 불린. 헨리 8세가 앤 불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프랑스 궁정에서 익힌 세련된 매너와 지적인 매력으로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앤 불린이 초록색 드레스를 즐겨 입었다는 설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린 슬리브즈 속에 차가운 그녀를 앤 불린으로 투영하기 시작했죠. 왕의 청혼을 7년이나 거절하며 그의 애간장을 태웠던 그녀의 모습이 가사 속의 도도한 여인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런던 탑에서의 마지막 나날. 왕비가 된 지 단 3년 만에 앤 불린은 간통과 반역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런던 탑에 갇히게 됩니다. 처형을 앞둔 그녀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비운의 여인 그 이상으로 품격 있고 단호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은 보통 도끼로 사형을 집행했지만 헨리 8세는 나름의 마지막 자비로 프랑스에서 숙련된 검객을 불러왔습니다. 단칼에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는 의도였죠. 앤 불린은 자신의 목이 가늘다는 것을 알고는 사형 집행인이 아주 솜씨가 좋다면서요? 내 목이 워낙 가늘어서 다행이네요 라며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냉철함과 위엄을 잃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처형대 위에서의 마지막 품격. 1536년 5월 19일 처형대 위에 선 앤 불린은 끝까지 왕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왕을 원망하는 말을 남겼다면 그녀의 어린 딸 엘리자베스 훗날의 엘리자베스 1세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법에 따라 죽으러 왔습니다. 왕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가장 유순하고 자비로운 군주이셨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린 채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는 기도를 읊조렸고 검객의 칼날이 번뜩이며 그녀의 생은 마감되었습니다. 또 다른 노래 오 죽음이여 나를 잠들게 하라. 사실 음악학자들은 앤 불린이 죽기 직전 런던 탑에서 직접 썼다고 전해지는 또 다른 곡 오데스 라크미 어슬리프에 더 주목합니다. 그린 슬리브즈가 왕의 욕망을 담았다면 이 곡은 죽음을 앞둔 여인의 처연한 평온함이 담겨 있죠. 우아한 멜로디의 그린 슬리브즈를 들을 때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듯 사랑받았으나 결국 칼날 아래 사라진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떠올려보면 곡의 느낌이 사뭇 다르게 다가옵니다.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알고 보니 그런 내용이었어?
하는 대중의 놀라움이 일종의 가사 소동을 만든 셈입니다. 우아한 환상곡을 들으며 그 이면의 적나라한 가사 리스트를 떠올려 보는 것도 음악을 즐기는 색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4. 푸른 옷소매 환상곡 속에 편입된 또 다른 영국 민요인 러블리 조한 러블리 존 본 윌리엄스의 푸른 옷소매 환상곡을 듣다 보면 중간에 분위기가 살짝 바뀌면서 좀 더 빠르고 경쾌한 선율이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또 다른 영국 민요인 러블리 조한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민요 역시 가사를 알고 나면 그린슬리브즈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반전 드라마를 또다시 담고 있습니다. 러블리 조한의 줄거리 지혜로운 처녀의 한판승 그린슬리브즈가 사랑에 눈멀어 재산을 탕진한 남자의 원망을 담았다면 러블리 조한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똑똑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귀족 혹은 기사의 말을 타고 가다 들판에서 소를 돌보던 아름다운 처녀 조한을 발견합니다. 귀족은 그녀에게 금반지와 보석을 건네며 하룻밤을 함께하자고 유혹하죠. 조한은 잠시 고민하는 척하더니 귀족에게 그 보석들이 진짜인지 확인하게 이리 줘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족이 방심한 틈을 타 그의 보석과 말을 몽땅 챙겨서 자기 집으로 도망쳐버립니다. 결말은 홀로 남겨진 귀족은 허탈해하고 조한은 나를 가볍게 본 대가다 라며 그를 비웃는 것으로 민요가 끝납니다. 본 윌리엄스는 왜 이 두 곡을 합쳤을까? 본 윌리엄스가 환상곡을 구성할 때 이 곡을 중간에 넣은 데에는 음악적, 정서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두 곡을 음악적으로 대비한 것입니다. 민요 그린슬리브즈 부분은 느리고 서정적이며 선율이 길게 늘어지는 슬픔의 정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반면에 러블리 조한 부분은 리듬감이 있고 통통 튀는 경쾌함을 줍니다. 이 두 곡이 교차되면서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환상곡에 생동감과 입체감을 불어넣은 것이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비극적인 남자 그린슬리브즈와 유혹하는 남자의 주머니를 털어버린 영리한 여자 러블리 조한의 만남입니다. 본 윌리엄스는 영국의 옛 민요들이 가진 비극과 해악이라는 양면성을 한 곡에 담아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환상곡의 구조를 읽는 법 우리가 듣는 푸른 옷소매 환상곡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A 섹션 그린슬리브즈의 애절하고 우아한 선율 현악기와 하프 B 섹션 트리오 러블리 조한의 짧고 경쾌한 선율 플루트와 현악기 A 섹션 다시 그린슬리브즈로 돌아와 차분하게 마무리 결국 이 환상곡은 단순히 예쁜 멜로디의 나열이 아니라 사랑에 울고 웃는 인간의 백태를 영국의 옛 노래 두 곡으로 절묘하게 엮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곡을 다시 들으실 때 중간에 경쾌한 부분에서 여기서 조한이 말을 타고 도망치고 있겠구나 하고 상상해 보시면 음악이 훨씬 입체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맺은 말 나의 좌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번님들, 오늘 푸른 옷소매에 얽힌 반전 가사와 비극적인 역사를 살펴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사랑에 눈멀어 전 재산을 탕진하고 원망을 쏟아내던 한 남자의 집착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제 갈 길을 갔던 조한의 당당함이 한 곡의 환상곡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노년의 삶도 이와 닮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집착의 마음보다는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쥐고 꿋꿋하게 나의 좌표를 지키는 주체성이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감미로운 곡을 다시 한번 들으시며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평온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오늘의 배경음악은 푸른 옷소매 환상곡입니다. 구독해주시고 애청해주셔서 늘상 감사합니다.